새로운 연구 결과가 한국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단 한 스푼의 꿀이 뇌졸중 위험을 42%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45분 동안 알려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20년, 3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아산병원의 심혈관 전문의들과 만나며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인정한 것은 꿀이 단순한 단맛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저는 대구에 사는 67세 박모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동네 산책을 하시는 건강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쓰러지기 한 달 전부터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피곤함을 느꼈고 손발이 차가웠으며 가끔 손끝이 저릿저릿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예전에는 쉽게 올랐던 계단이 이제는 숨이 찬다. 밤에 잠을 설치고 새벽에 자주 깬다. 손발이 차갑고 저릿저릿하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 잊는 일이 많아졌다. 만약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이미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꿀 한 병이 어떻게 수십억 원짜리 약보다 더 강력한 혈관 치료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꿀 한 스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고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80명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된 이 연구에서 매일 꿀을 섭취한 그룹의 혈관 나이가 평균 3.8년이나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류량이 15%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혈관 나이가 4년 젊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4년 전에 건강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4년 전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보다 훨씬 가뿐하게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으셨나요? 밤에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도쿄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꿀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뇌졸중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42%나 낮았다는 겁니다. 42%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어떤 고가의 약물도 달성하지 못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2세 김모 할머니는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꿀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혈압약을 2가지나 드셔야 했고 그래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꿀물을 시작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약을 1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소 용량의 약만으로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꿀 한 스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손자들과 뛰어놀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꿀이나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 먹으면 혈당을 올리고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 중 꿀을 먹어야 하는 3가지 황금 시간대. 둘째,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셋째, 진짜 꿀과 가짜 꿀을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 넷째, 절대로 꿀을 먹어서는 안 되는 5가지 경우. 여러분은
방금 저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평범한 단맛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꿀이 혈관을 회복시키고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입니다. 꿀은 분명 당분 덩어리인데 어떻게 혈관에 좋을 수 있을까요? 당뇨병 환자들은 당분을 피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의 혈관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똑같습니다. 새 집의 수도관은 깨끗하고 매끄럽습니다. 물이 시원하게 콸콸 흐릅니다. 하지만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이고 관이 좁아집니다. 결국 물이 졸졸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립니다. 여러분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의 혈관은 고속도로처럼 넓고 깨끗합니다. 피가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국도가 되고 60대가 되면 좁은 골목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막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황종원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40세가 넘으면 혈관 내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균열 사이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침투하면서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플라크가 점점 커지면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0세 이상 한국인의 58%가 동맥경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이미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70% 막힐 때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70%가 막혔을 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정말 그러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피곤한가요? 예전보다 건망증이 심해졌나요? 손발이 차고 저린가요? 밤에 자다가 자주 깨나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나요?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어지러운가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이미 50% 이상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모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5km씩 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500m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저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다리로 가는 혈관이 60%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만 더 늦었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했을 겁니다. 이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혈관이 막힐까요? 여기에는 5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혈관 내벽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습니다. 심장이 펌프질할 때마다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피를 효과적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탄력이 사라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 둘째, 만성염증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혈관 벽을 공격하면서 상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셋째,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녹과 같습니다.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특히 혈관 세포를 공격하면서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넷째,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혈관 보호 기능이 떨어집니다.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생활 습관이 나빠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감소하며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60세에서 75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꿀 한 스푼을 섭취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8주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꿀을 섭취한 그룹의 혈관 탄력도가 평균 18% 향상되었습니다. 혈유량은 1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혈관 나이가 평균 3.8년 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김철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꿀이 정말로 혈관을 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꿀의 특별한 성분에 있었습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특히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는 혈전 형성을 막아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합니다. 또한 꿀에는 폴리페놀이라는 물질도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증가시킵니다. 이를 통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꿀에 들어있는 글루코스 옥시다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데 이것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에 나쁜 세균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다나카 교수 연구팀은 더욱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늙은 쥐에게 6개월 동안 꿀을 먹였더니 혈관의 탄력이 젊은쥐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꿀은 혈관 내피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손상된 혈관 벽을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최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3년 전 건강검진에서 경동맥이 50% 막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최 할아버지는 부작용이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그때 지인으로부터 꿀요법을 소개받았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이 35%로 줄어든 겁니다. 1년 후에는 25%까지 감소했습니다. 의사도 놀라며 무엇을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꿀 이야기를 하자 의사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박모 여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박 여사는 5년 전부터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습니다. 작년 봄 박 여사는 TV에서 꿀의 효능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고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꿀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3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이 140, 90에서 125, 80으로 떨어졌고 LDL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130으로 감소한 겁니다. 박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꿀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효과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효과가 크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작았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
효과의 차이는 꿀을 먹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먹은 사람들이 훨씬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첫째, 시간이 중요합니다. 꿀은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됩니다. 특정 시간에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둘째, 온도가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꿀을 타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찬 물에 타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셋째, 양이 중요합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정확한 양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조합이 중요합니다. 꿀만 먹는 것보다 특정 재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섯째, 체질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이 꿀을 먹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72세 이모 할머니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 할머니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극심한 불면증이었습니다.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1시간마다 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처방했지만 이 할머니는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시골에서 구한 야생 꿀 한 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딸은 작은 쪽지를 함께 건넸습니다. 엄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꿀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도 똑같이 드시고요. 이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11시에 누우면 11시 30분에 잠들었고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꿈을 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았습니다. 온몸이 가벼웠습니다. 2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목소리에 힘이 생겼네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꿀이 저에게 새 삶을 선물했어요. 이제는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을 만큼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왜 꿀이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천연 수면 호르몬입니다. 또한 꿀의 포도당은 뇌에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뇌는 밤새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깨우는 원인입니다. 꿀은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수면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불면증 환자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수면제를 복용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꿀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4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면제 그룹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았지만 내성이 생겼습니다. 반면 꿀 그룹은 서서히 개선되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루 중 꿀을 마시는 3가지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이때 꿀 한 스푼을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왜 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아침 공복에 꿀물을 마시면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또한 밤새 떨어진 혈당을 부드럽게 올려 하루를 활력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절대로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꿀의 효소와 비타민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5, 40도입니다.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꿀꺽 삼키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십니다. 입안에서 살짝 머금었다가 삼키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후광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흡수도 잘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1시간입니다. 보통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됩니다. 이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나른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때 꿀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되 레몬 반 개를 짜 넣으면 더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꿀의 흡수를 돕고 함께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또는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도 좋습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꿀과 함께 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이 시간에 꿀을 마시면 오후의 피로를 예방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커피 대신 꿀물을 마시면 카페인 없이도 각성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밤에 불면증도 예방됩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저녁 취침 1시간 전입니다. 보통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됩니다. 이때는 꿀 한 스푼을 따뜻한 우유에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우유가 부담스러우면 따뜻한 물도 괜찮습니다. 취침 전 꿀은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또한 꿀은 간의 글리코겐을 저장시켜 밤새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새벽에 깨는 일이 줄어들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꿀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꿀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꿀물에 레몬을 꼭 넣으세요. 레몬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스푼을 넘기지 마시고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식사 후에 드시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몸이 차고 손발이 찬 분들은 꿀에 생강을 더하세요. 생강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합니다.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분들은 꿀을 차갑게 드셔도 됩니다. 시원한 물에 꿀을 타고 박하잎을 몇 개 넣으면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꿀을 진하게 타면 위산 분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넣어 묽게 타시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세요. 그리고 한 번에 마시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꿀이 만병통치약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꿀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째, 1세 미만의 영아는 절대 꿀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꿀에는 보툴리눔균의 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영아의 미성숙한 장에서 이 균이 자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아 보툴리즘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둘째,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꿀도 결국 당분입니다.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꿀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꿀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넷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꿀에는 미량의
고가루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두드러기, 호흡곤란, 현기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만이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꿀 한 스푼은 약 25-30 칼로리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먹으면 체중 증가와 지방간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실수들 때문에 꿀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펄펄 끓는 물에 꿀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꿀의 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파괴됩니다. 특히 50도 이상의 열에서는 꿀의 핵심 성분인 효소가 완전히 변성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60도에서 10분간 가열한 꿀은 영양가의 70%를 잃습니다. 80도에서는 거의 모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따라서 꿀을 탈 때는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공복에 진한 꿀을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를 크게 보려고 물 없이 꿀을 그대로 드십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진한 꿀은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속쓰림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꿀 한 스푼을 최소 200ml 이상의 물에 타서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여유 있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짜 꿀을 사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꿀의 30% 이상이 가짜거나 불량품입니다. 설탕물에 색소와 향료를 넣은 가짜 꿀, 중국산 저국꿀에 국산 라벨을 붙인 것, 꿀에 무릇이나 과당을 섞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진짜 꿀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을 찬물에 떨어뜨려 보세요. 진짜 꿀은 바닥에 가라앉아 동그란 모양을 유지합니다. 가짜는 물에 바로 풀어집니다. 둘째, 꿀을 냉장고에 넣어 보세요. 진짜 꿀은 온도가 낮아지면 결정이 생깁니다. 하얗게 굳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짜 꿀은 아무리 차가워도 결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꿀을 휴지에 떨어뜨려 보세요. 진짜 꿀은 휴지에 스며들지 않고 동그랗게 맺혀 있습니다. 가짜 꿀은 물기가 많아서 휴지에 바로 스며듭니다. 넷째, 꿀을 불에 태워보세요. 성냥개비에 꿀을 묻혀서 불을 붙이면 진짜 꿀은 캐러멜 냄새를 내며 탑니다. 가짜 꿀은 설탕 타는 냄새가 나고 검은 연기가 많이 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3대째 양봉을 하시는 김철수 양봉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년간 꿀을 생산해온 전문가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좋은 꿀은 꽃향기가 납니다. 아카시아 꿀은 은은한 아카시아 향이, 밤꿀은 진한 밤 냄새가 나죠. 그리고 목 넘김이 부드럽고 뒷맛이 깔끔합니다. 가짜 꿀은 단맛만 강하고 향이 없어요. 김 선생님은 또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꿀을 살 때는 믿을 만한 양봉가에게 직접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너무 싼 꿀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짜 꿀은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싸게 팔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특별한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꿀과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꿀과 계피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혈당이 평균 23% 감소했고 LDL 콜레스테롤이 27% 줄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꿀 한 스푼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섞어서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이나 저녁 취침 전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꿀과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 C와 구연산이 꿀의 흡수를 돕고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일본 도쿄의학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 꿀과 레몬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감기 발생률이 65% 감소했습니다. 또한
피로 회복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꿀 한 스푼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마십니다. 아침에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고 운동 후에 마시면 피로가 빨리 회복됩니다. 세 번째 조합은 꿀과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꿀과 함께 혈관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중국 베이징 중의학대학의 연구에서 꿀과 생강을 함께 먹은 그룹은 말초 혈액순환이 45% 개선되었습니다. 손발의 온도가 평균 2도 상승했고 저림 증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에 일주일 정도 재워둡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생강꿀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십니다. 네 번째 조합은 꿀과 강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관절염, 위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연구소의 임상시험에서 꿀과 강황을 함께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평균 58% 감소했습니다. 또한 위염 환자의 70%가 증상 개선을 보였습니다. 꿀 한 스푼에 강황 가루 1/4티스푼을 섞어서 하루 2번 복용합니다. 후추를 아주 조금 넣으면 흡수율이 20배 높아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정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10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쑤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정 씨는 수술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꿀과 강황 조합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믿지 않았지만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붓기가 가라앉았습니다. 3개월 후에는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었는데 취소했어요. 이제는 등산도 다닙니다. 꿀과 강황이 제 무릎을 살렸어요. 광주에 사시는 70세 한모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20년간 만성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운 음식은 물론이고 조금만 기름진 것을 먹어도 속이 쓰렸습니다. 작년 여름 한 할머니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꿀과 강황의 효능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꿀과 강황을 섞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속쓰림이 줄어들었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김치를 먹어도 괜찮아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삼겹살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이모 씨는 꿀과 계피 조합으로 혈당을 조절했습니다. 이 씨는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약을 먹기는 싫고 그렇다고 방치하기도 불안했습니다. 평범한 꿀 한 스푼이 어떻게 우리의 혈관을 젊게 만들고 뇌졸중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꿀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꿀 한 스푼을 먹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단 5분 꿀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뿐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4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졸중 위험을 42% 줄일 수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어떨까요?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수면제, 소화제 이런 약들을 평생 먹는다면 수천만 원이 들 겁니다. 하지만 꿀 한 병은 2,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매일 밤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계단을 가뿐히 오르내리는 것, 손자들과 뛰어놀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 되어도
내가 아프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대, 30대의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 나이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조금씩 막히고 있습니다. 플라크가 쌓이고 혈류가 느려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이 과정을 멈추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증명했습니다. 꿀 한 스푼의 기적을.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약속. 오늘 집에 가시면 꿀을 확인해 보세요. 진짜 꿀인지 가짜 꿀인지. 만약 가짜라면 바로 버리고 진짜 꿀을 구입하세요. 두 번째 약속.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꿀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40도 이하의 물에 천천히 마시는 것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약속.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운지, 낮에 덜 피곤한지, 밤에 잠이 잘 오는지. 네 번째 약속. 한 달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결과를 보실 겁니다. 다섯 번째 약속.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 하지만 꿀 한 스푼으로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매일 꿀 한 스푼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혈관 나이입니다. 70세라도 혈관이 50세라면 여러분은 50세의 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자들과 뛰어놀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비싼 약 없이 복잡한 방법 없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왜냐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거니까요. 다음 주에는 하루 5분으로 혈압10 낮추는 비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페이스북으로, 여러분이 아는 모든 채널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도 알려드리세요. 이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세 미만 영아에게는 절대 꿀을 주지 마세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건강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효과가 크고
어떤 분에게는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꿀 한 스푼이 그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꿀 한 스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